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끝나고 잠깐 나가보니까 지금 밖에 비가 또 다시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비 오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맞는 건 싫어해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드물지 않나요? 비 맞는 거 예전엔 좋아했었어요. 저 나도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기도 했었고 우산 없이. 그 혼자 센치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좀 있죠. 저 옛날에 그 병나발 딱 부르고 웃음소리 봐라.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이 비 맞는 거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좀 모르겠는데 2부는요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 분 누구신가요?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요즘 패션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지속 가능성인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패션 업계에 던지고 지속 가능성의 방법을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업계 분위기도 해서 너무 반가운데 남윤주 블랙야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만 나가는 거죠? 아니, 저희 유튜브로 나가는 카메라도 지금 2대 있고 우리 남 팀장님 개인적으로 또 방송하시는 그렇죠. 촬영 팀도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한 번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디 형이 네. 우리 남윤주 팀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야크에서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는 남윤주라고 합니다. 되게 좀 감사하게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좀 몇 개를 봤는데 예. 굉장히 텐션을 높여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속 가능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묵직해지고 괜찮습니다. 네, 저희 또 그래서 굉장히 좀 딥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잘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걱정하지 월급을 마시고요. 계속 받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일부니까 그럼요. 재밌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게 뭡니까?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뭡니까?부터 예. 이거를 지속 가능성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뭔지를 지금도 아직 사실 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공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마케팅을 하려면. 사실 저희가 그 예전 이슈토크 때 지속 가능성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예. 대단히 했죠. 그 당시의 시점에서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좀 빠른 키워드였고 지금에서는 지금 뭐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느냐 이게 또 핵심 화두거든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예.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정타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고. 사실 패션 산업이 제일 빠르게 좀 이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네. 네. 근데 그 중심에는 블랙야크가 있다. 예. 사실 블랙야크 이전에 저희가 나우라는 포틀랜드 브랜드를 인수하면서부터 이런 지속 가능에 대한 화두를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던 게 한 2016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부터 지금 이제 20년이니까 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한 4, 5년 정도의 그 시간을 고민의 시간으로 가졌던 거 아닙니까? 네, 고민하고 이제 실천하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네. 이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방대한 주제지만 네. 블랙야크에서 잡은 방향은 뭐예요? 방향이 사실 나우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할 때 키워드가 서스테너빌리티, 포틀랜드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바이크 라이프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게 뭘까? 어렵구나. 어렵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검색을 했어요. 네. 서스테너블. 그러니까 뒤에 키워드들이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스테너블 리빙, 서스테너블 라이프 스타일, 서스테너블 패션. 그러면서 나오는 피드들이 이전하고 그냥 다른 태도를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해시태그들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포지티브 띵킹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확행이라든지 미니멀, 슬로우 라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잖아요. 네. 이전에는 막 이렇게 빠르고 뭐 크고 성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구나.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방식부터 먹는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든 방식을 다시 곱씹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요즘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뭐 브랜드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 환경과 그치. 많이 연관을 네, 뭐 네, 네. 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뭐 신세계백화점이 30여 개의 브랜드와 같이 뭐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브랜드에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자원들을 가지고 뭐 티셔츠를 만들고 굉장히 뭐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블랙야크도 그런 방식과도 관련이 있나요? 사실 그건 하나의 방식이긴 그렇죠. 하죠. 그게 이제 시발점은 모든 산업이 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패션 산업이 그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2위거든요. 네, 산업이 그렇죠. 네. 생산부터 폐기까지. 네. 예를 들어 패스트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뭐 물을 7,000리터를 써요. 아이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6, 7일을 먹어야 되는 물이고 거기에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kg, 소나물이 11그릇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의식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되게 많은 이해 관계자들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의 노동자부터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좋은 소재를 쓰고 그다음에 재생 소재를 쓰다 보면 단가가 높아져요. 네. 그럼 그 단가가 높아지는 걸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면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진 사회에서 굉장히 더 빨리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은 2016년에도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한 2시간 대화 나눴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이 뭐예요? 다시 그냥 원점으로. 한 장에 좀 맞아. 그러니까 친환경 패션, 뭐 에티컬 패션, 슬로우 패션 자꾸 다른 언어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놓고 네. 그 개념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그 천연 소재나 천연 섬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마치 그 친환경인 것처럼 천연 소재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직 한국 사회는 참 규정하길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어떤 프레임 안에 이거를 규정시켜서 되게 심플하게 소통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아직은 지속 가능을 받아들일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만들었어요. 오. 그 나우 매거진이라는 아예 이제 잡지를 만든 오프라인 계기가 네, 예. 저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밖에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근데 시작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조금씩 약간 저항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뭐라든지 이거 비즈니스 돼요? 매출 얼마예요? 계속 그렇지. 이런 질문들. 근데 저희는 이제부터 좀 바로 잡겠다고 좀 기다려 보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이제 그런 질문들과 이런 대답을 계속 오고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뭔가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독립 매체를 10년 동안 끌고 온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본인들끼리 이제 작은 뭔가 주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네 생각을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돼야 나우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이제 저희랑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뭔가 저희가 매거진처럼 큐레이션을 하고 그런 분들의 생각과 이제 어떤 태도를 좀 담기 시작했던 게 확장된 게 나우 매거진까지. 나우 매거진. 지금 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017년 9월부터 예, 꽤 됐네요. 네, 도시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포틀랜드, 타이베이, 베를린, 텔아비브, 지금 서울 편을 취재 중인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일단 오너가 그렇게 할 마음이 강력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비용 투자를 하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 나고자라고 배운 오너는 절대 이 생각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오너를 마주하는 직원이 네. 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선진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개념이 유럽에서 생겨나기 시작해 2010년 전후. 근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 있죠. ISO 네. 국제 표준 26,000일 거예요. 아마. 그 26,000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환경, 노동,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그게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 시점이에요. 네. 그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스테이너블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환경에서 산업의 그 연장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데 공장에서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생산 파트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에 날라와서 체크하는 게 이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처리가 잘 되어 있는가. 코스트는 비싸도 돼. 네. 근데 환경이 안 갖춰주면 여기다 일을 줄 수가 없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맞아요. 글로벌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에요. 그게 이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뭐 그간 고속 성장으로 뭐 잘 둘러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가치를 더욱더 두겠다라는 뭐 그런 포션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게 담당하는 실무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행운이었어요. 그 브랜드를 만나고. 아, 이걸 이렇게 푸나? 아 미안. 와. 아 텐션.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 네. 참. 눈물 없이 못하는 얘기. 예. 네. 사실 코롱도 많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돼? 이 질문 이거 하나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저도 힘든데 그거로 뭔가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그렇지.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위축될까봐. 그러면은 우리 막 이렇게 뭔가 해왔던 해왔던 어떤 내부 외부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네. 힘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시작한 단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나아갈 방향들이 세팅이 좀 뭐 아젠다가 세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네. 방향은 좀 맞다고 보세요? 저희는 더 많아질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고 이게 더 증폭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경제, 사회, 뭐 환경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가 문화적 다양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전의 화법들이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값싸게 후려쳐서 단가를 깎아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외주를 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갑을관계로 일했던 어떤 비즈니스 방식들이 다 리셋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들하고 우리가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협업 구조로 이 부분을 같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이제 꽃피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레퍼런스가 생기면 네. 다른 기업들도 저기 저렇게 했어요라고 뭔가 제시할 근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움직이는 그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네. 영향력도 되게 크고요. 근데 나우 매거진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도 사실 매거진비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야, 매거진비에 경영자들은 네. 매거진비에 나오게 해. 뭔가 협찬으로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매거진비에 나오려면요 저희가 좋은 브랜드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매거진비를 경영진이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박수. 그래서 보여드렸죠. 처음에 나우가 런칭되고 나우 그 문화 공간이 한번 만들어졌었잖아요. 네네 작년. 되게 비싼 땅이었는데 어디였더라? 청담이었나? 도산. 거기에 문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화두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블랙야크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다들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그 내용을 좀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는? 문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 어떤 누굴 대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 공간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서스테이니즘이라는 이제 미국의 책이 있는데 네. 사실 지속 가능을 얘기하다 보면은 가만히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뭔가에 저항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이 기호학적으로 뭔가 요즘에는 다 페르소나가 있으니까 네. 그들만의 언어들이 생기거든요. 점점 더. 피드만 쫙 봐도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아니냐가 쫙 보여요. 그런 것들을 모아둔 되게 재밌는 책인데 거기서 Sustainability is the new modernis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생태계, 그러니까 글로벌 초연결 생태계에서 우리가 환경적 윤리적인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약간 기조로 만든 책인데 사실 저 책도 제가 독립출판 그 분들이랑 협업을 한 건 그분도 이미 그런 잡지를 만들고 있었고 부엌이라는 네. 밖에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도 처음부터 비즈니스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분들 취재하려고 만났다가 고민을 얘기했죠. 너무 어려워들 하시고 네.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저희 책 낼 수 있는데 출판 사니까 그때 두 분이서 하시는 독립출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 그릇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제가 기한을 못 받을까 그걸 걱정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깔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네. 근데도 그냥 돌진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주신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다 해서 안 가면 안 되는 티켓팅 전날 기한 결제 받았거든요. 이날 티켓 안 하면 저희 완전 안 되는 그 순간. 네. 근데도 그냥 믿어주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간으로 담자, 서스테이니즘에 우리가 어떤 화두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담자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팀 바이러스라고 그 문승지 작가라는 네. 친구가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아이디어로 글로벌에서 네임드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의 아티스트 크루들이랑 거의 1년을 정말 같이 밤도 새고 제가 처음으로 일하면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같이 기획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화제가 됐었고 전 그때 궁금했던 게 도대체 경영진에 누가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걸 밀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죠. 그래요. 누구냐 도대체 이쪽에 경영진이 이걸 미는 누구예요? 사람이. 저렇게 궁금한데 대답 좀 해줘요. 회장님은 아니시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8년째 여기 회사에 있거든요. 마케팅도 계셨구나. 하지만 이제 그룹 PR, PI, 뭐 CEO 메시지 같은 부분도 다 담당을 하다 보니 그래요? 회장님 말씀을 측근에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회장님도 예전에 그냥 덕후셨던 거예요. 덕후. 지금도 덕후시고 성공한 덕후시고. 네. 그러니까 그 기질이 남아 계세요. 그 스타트업들 아니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why not 하면서 하면 되지. 이 기질이 있으세요. 그 무섭다. 이세는 더 그게 또 있고요. 더 있고. 이세는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 분도 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우 분위기는 특히나 더 그때는 약간 스타트업 같이 계속 내부적으로도 바이브를 만들고 이분들도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담당자가 열정을 갖고 까여도 계속 들어오고 하면 일단 해보라고 해주시는 그게 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어떻게 보면 그 블랙야크 자체가 스타트업 기질이 좀 있네요. 지금은 더 강해졌어요. 중간에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갑자기 돈을 벌면 미안합니다.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자아가 사회기업. 인격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면에. 이게 좀 더 커졌을 수는 있으나 다시 자기의 이제 근원이 또 생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요즘에 훨씬 강해졌어요. 다시 블랙약은 원래 이런 기업이었고 이런 브랜드였고 네. 이걸 지켜가야 더 지속 가능하겠다라는 그 공감대가 되게 커지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 가능은 사실은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부의 집합체의 그 시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강력할수록 표출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내부의 분위기가. 8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블랙야크가 조금 더 젊어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네, 올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BAC라고 명산백 인증하는 앱이 있거든요. 플랫폼.
아, 앱 기반으로. 거기랑 트랭글 트랭글 GPS랑 그거랑 같이 예, 했잖아. 예. 영원 페트롤에서 오케이 예, 여기까지. 근데 저희가 2013년에 그때 페이스북을 조금 벤치마킹한 마운틴북이라는 앱을 출시를 해서 마운틴부. 예, 그때는 명산 40이었어요. 명산 40 도전자들이 그 한 해에 1,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0자를 다 하시고 나니까 삶의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자를 늘리고 예. 그다음에 섬산백,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그다음에 뭔가 정맥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10만 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작년 4월에서 올해 4월까지 4만 명이 늘었고 지금 2달 동안 2만 명이 늘어서 지금 16만 명이 넘어가는데 네. 작년부터 늘어난 그 도전자 중에 50% 이상이 2030 드리고 그 중에 50% 이상이 2030 여성분들이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산으로 오시고 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원 무역에서 영원 페트롤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는 바람에 그걸 회사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 누가 제일 잘 하고 있냐면 블랙야크가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 정말 잘 육성하고 계시더라고요. 3년간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 느낌 알아요. 영원 페트롤은 아예 접었어요? 네. 아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진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못 알아먹어. 여기 6년 걸렸대잖아요. 지금 그 하는 데까지. 근데 진짜 2013년에는 영업부 반발이 제일 컸죠. 그걸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매출이 단기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마케팅도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는 캠페인이 우리나라는 왜 못 나냐면 임원이 바뀌면 맞아. 전임자가 하는 캠페인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정치나 다 똑같죠. 뭐. 그니까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있어요. 한국 정서가. 아, 시원하네.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그걸 이제 블랙야크는 넘어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지. 근데 무조건 가치가 됐죠 이제. 근데 올해 왜 그게 또 기폭제가 됐냐면 제가 늘 이제 3년을 나우에 이제 런칭을 하는 기간이 있었고 작년 이제 4월부터 블랙약에 좀 더 올인을 하고 있는데 블랙약은 나우가 했던 얘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일단 볼륨도 크고 나우가 도시 환경을 얘기했으면 블랙약은 자연이니까 정말 숲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숲의 보존 그리고 아파트로 훼손되는 뭔가 산업화로 훼손되는 숲의 자연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더 큰 아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되게 브랜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을 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 명산백이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 에셋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건 이거대로 내지는 쿠부치 사막에 뭔가를 하러 가는 어떤 CSR 활동 그리고 마케팅은 상품을 광고해야 되고 연예인을 써서 TV를 해야 되는 어떤 이분법적인 게 너무 강했던 거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는 숨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기껏 좋아했던 우리 팬은 다시 이렇게 마음이 떠나게 가고 찐팬들은 못 남기고 2030들은 어디도 우리를 볼 수 없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BAC로 캠페인 광고를 했거든요. TV로. 근데 그게 되게 기폭제 역할도 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또 자연을 원래도 이제 많이 타고 있던 거가 확 공감대가 이제 강하늘 있었던 것 효과가 좀 같아요. 있었나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지적으로 저는 참고로 저기 있는 친구 아들도 강하늘이라고. 네. 진짜 제 아들 이름이? 이름이 강하늘입니다. 어머야. 제 딸 이름은 강산들입니다. 진짜. 뭐야 이분들. 우리 둘이 부부는 아니에요. 아무튼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그 영상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 블랙약에 대한 지금 방향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의 하두 중에 하나가 또 로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사실 자본화잖아요. 세계화를 자본화라고 기업화라고 보는 시선. 네, 그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나우의 슬로건이 Unfuck the World예요. Unfuck the World. 세상을 바로잡자는 말이 역설적으로 Unfuck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 포틀랜드에서 2008년에 그랬대요. 파운더 둘이 너 언퍼커잖아. 나도 언퍼커고 우리 언퍼커 더 월드를 하자. 근데 뭐야? 우리는 의류 출신이니까 그래서 파타고니아랑 콜롬비아랑 나이키 출신들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끼리 야 그럼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의류니까 의류 비즈니스로 언퍼커 더 월드를 하는 거야. 왜냐면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목격하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그 발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자기네들이 얘기를 사업을 알겠습니다. 이용한다는. 예. 아니 근데 사실 저희 그 패션쇼가 패션업에 있는 분들도 들으시지만 전혀 패션과 관계없는 분들도 들으시거든요. 정말요? 근데 지속 가능성 산들이. 하면 뭔가 좀 어려워. 예. 엄청 어렵지. 어렵고 또 우리 그 에디 형과 우리 팀장님이 이 아웃도어 업계에 계시니까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서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강하늘 얘기 좀 더 할까요? 그럴까요? 미안했습니다. 난임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아니 근데 우리 팀장님은 블랙야크에 8년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첫 직장 그건 아니죠. 그 그건 전에 아니시죠? 이제 광고 대행사하고 홍보 대행사에 거의 한 10년 아. 원래 그럼 PR 쪽 그 느낌이 네, 났어. 네, 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갈까 했더니 모티브가 거기 있었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헤드쿼터가 한국인. 네. 전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음. 내 오너가 바로 위에 있다는 게 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무서운지 모르니까 약간 좀. 그럼 8년 전에 블랙야크에 들어오셔서 그때 2013년이니까 네. 그때 마모트 정점에 언제? 예, 마모트가 2013년 2월에 10년 라이센스를 했었어요. 근데 블랙약에 2013년에 들어온 게 거의 이제 정점이에요. 2013년이 저희가 매출이 제일 잘 나왔던 해거든요. 13년이 드라마틱해요. 2013년 그러니까 30%씩 성장했어요 매년. 저 들어오기 4년 동안. 그때가 원래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좀 좋은 시절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2016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약간 하향세를 걷고 있죠. 2013년이 어떤 해였냐면 그 전까지는 노스페이스가 10년을 독주를 하고 토종 브랜드 3개가 거의 이렇게 간극이 커졌다가 2013년에 4개가 거의 균등한 매출 규모를 보인 거예요. 예, 옆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오늘 방송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지 산업지에서는 그러니까 재미를 붙이신 거죠. 네. 순위 경쟁, 매출 경쟁. 아 근데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산업적인 시각으로 볼 건가? 사실은 6천억을 하던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3천억을 줄이고 더 내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근데 그걸 안 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프랜차이즈잖아요. 유통 구조가 대리점들. 근데 옛날에 유경탕수육 기억나세요? 누구요? 유경탕수육? 유경탕수육? 예. 뭐죠? 그 프랜차이즈. 모르겠네. 얘기해 어쨌든 주세요. 예, 프랜차이즈 산업 3년 보거든. 3년. 네. 쭉 점포 늘린 다음에 3년 이내에 약간 엑시트. 똑똑한 분들은 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금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 기조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성장률을 오히려 이렇게 낮추고 쭉 가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네. 약간 한국 아웃도어 시장이 그때 막 못 겪어본 것들을 겪다 보니 아 나 어떡하지 이렇게 괜찮아요. 매출 경쟁을 엄청 하기 시작했지.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반대로 근데 이거는 좀 허점이 있는 게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성장률을 제한을 했어 항상. 그래서 이제 남들 막 1,000억씩 올라갈 때는 이제 막 20%딱 묶어놓고 더 이상 매출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었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거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콜롬비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콜롬비아의 대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계산하고 거기까지만 성장시킨 게 이유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그 원래 콜롬비아의 그 지금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그 계속 영업 정책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맥시멈 30%, 그 다음에 적정량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걔네 영업 정책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남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 딱 그걸 지켰어. 근데 떨어질 때는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살아남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는 게
콜롬비아가. 그렇죠. 그냥 다 철수 거의 했거든요. 매출이 회복을 아직도 못 하고 있던 것 그러지 마요. 이 방송 보는 콜롬비아 사람들 많아요. 미안해요. 왜냐면 그때 생각해 보세요. 콜롬비아 마스터 마케팅을 안 했어요. TV 광고할 때도 그렇죠. 외국인들로 약간 자기네들의 오리지널리티는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까지 잘 살아남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콜롬비아 피알라벤 같은 콜롬비아한테 브랜드들 걱정할 뭐 그렇게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에서는 뭐 글로벌에서 대한민국 통제를 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PR이나 뭐 마케팅 그리고 나우 일까지 함께 하고 계신데 너무 인기 아니요, 많죠. 나우는 작년 그 공간 오픈하고 나서는 그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는 이제 사업부로 그 이관을 했고요. 마케팅 그 펑션 자체를 그럼 지금 맡고 있는 건 블랙야크 전체 전체 IMC 총괄.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 팀은 이제 5명이고요. 5명? 5명인데 이제 저희 본부 안에 또 유관 뭐 부서들이 있죠. VM이나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거죠. 대행사로 치면은 이제 A들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조직 구조예요. 블랙야크는 사업의 리드를 마케팅 파트에서 리드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업에서 리드를 하는 편인가요? 누가 힘세요? 지금 그 예전에는 솔직히 영업이 셌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좀 역전이 됐습니까? 지금은 정말 새로운 약간 그 합의 체제가 생겨가지고 균등해요. 균등하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임원 레벨에서 실무부터 여러 가지 그러면 되게 첩첩산중이잖아요. 지금은 팀장들 레벨에서 되도록이면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김종 사장님이 나간 후에 작년에 괜찮아진 것 같은데. 강력한 구조조정 이후에 네, 구조조정도 있고 웬만한 그 개편도 본부장들이 있고. 싹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본부장 이게 특히 이제 이세 분이 핵심 뭐 포스팅이 되고 네. 그 사람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 본부의 본부장들을 그럼 지금 맡으면서 연령이 조금 낮아진 연령이 편이에요. 낮아지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본부장님들도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사결정은 당연히 하시지만 많이 듣고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편이에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네요. 젊어졌다. 정말 젊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지속 가능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저희 TF가 여러 체제가 생겼거든요. 정말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의류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뭐 리사이클 다운 같은 거를 지난번에 참 봤다 보도자료. 제일 네네. 먼저 한국에서 썼거든요. 아예 다른 브랜드 안 쓸 때. 근데 뭐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파타고니아랑 저희밖에 없어서 2016년에 리사이클 다운 쓰는 브랜드는. 네, 근데 그게 뭔가 한국에서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규제하면서 통제도 안 하는데 이런 규제는 왜 있지? 뭔가라든지. 정부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국회까지 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뭐 아무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플라스틱은 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사를 수입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정말 생수 브랜드부터 찾아봤어요. 수거 좀 해달라고 우리가 원사 만들 테니까. 근데 그 공정이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케미컬에서 이거를 원사로 의류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유일하게 이제 TK 케미컬이라는 데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 스파크를 수거를 한 걸 가지고 저희는 이걸 기능성 원단으로 만드는데 이제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냥 또 다른 예쁜 쓰레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차피 입어야 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면 기존의 걸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소로나랑 인경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흡한수건되고 뭔가 그런 것들로 배합해서 저희만의 이제 원사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설악산의 오세코스를 필드 테스트를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야, 성공했어요. 뭐 특종이네. 네, 새벽 3시부터 걸었어요. 패션쇼 특종이네. 패션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요. 네, 아직 기사 남았어요. 쓰세요. 아무튼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회사의 방침이나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우리 팀장님 같은 직원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TF 리더가 막내예요. 대리.
파격적이네. 그 친구도 이제 나우 런칭하면서부터 원래 블랙야크 MD였는데 나우로 그때는 왔죠. 그때 당시 정서는 그래도 블랙야크가 더 큰 브랜드인데 나우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고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더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더 임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막 할 수 있고 그게 과제이기도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지속가능 패션의 MD로서 되게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를 리더로 맡기고 우리를 주물러라 네가 맘대로 우린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 되게 생동감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그때 나우 런칭했을 때 이세가 맞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본부장에 의해서 맡겨졌으면 아마 그냥 한 2, 3년 내에 접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보호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그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야 저게 가능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몰래 박수 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이제 나우의 제품을 보면 약간 다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 철학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어. 야,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정말 시도돼야 되는 이슈이긴 하나 사업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죠. 맞아요. 과연 매출과 이어질까? 네네네. 말씀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포틀랜드는 이제는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포틀랜드 자체가 서부에 비도 많이 오고 거기가 피스트 트레일 어쨌든 3개월 코스로 트레킹 해야 되는 서부. 일단 거기에 히피들이 67년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반전운동하고 자연으로 회귀하자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막 스며들었던 이게 캘리포니아랑 이쪽이 있거든요. 네. 포틀랜드까지. 그러니까 그 히피 자본가들이 이제 막 육성된 도시인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바이크를 많이 타는 문화니까 약간의 발수력은 좀 있어줘야겠고 자켓에는. 그다음에 약간 회사 다니니까 포멀한데 이게 신축성이 좋아야지 내가 움직임에 용이해 라는 발상을 하는 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이게 아웃도어냐 컨템이냐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조닝이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고 몇 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브랜드? 이렇게.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음. 나우라는 브랜드는 3가지가 있었어요. 다목적성. 한 벌로 여러 TPO를 해야 한 벌 사잖아요. 2벌 살 거. 네. 그리고 오래 입어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이 튀지 않아요. 네. 타임리스하고 로고도 없어요. 그런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소재는 좋아야 되니까 내구성은 강력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마케팅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자극적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뭐든 간에. 근데 그런 컨셉을 가진 외국 브랜드가 한국에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에헤이. 아니 진짜로 뭔가 남들처럼 우리도 막 생캐가지고 세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태생적으로 이 브랜드 자체는. 우리 회사에서도 타키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게 이제 여행 쪽이에요. 약간 비슷해요 나우랑 컨셉도 비슷하고. 나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타키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전개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한국 문화에 뭔가 도드라지게 보여야 될 이슈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드라지길 원하지 않는데 그런 옷을 어떻게 만들어? 경영진과의 싫어하고. 어떤 그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상하네.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이어가면 예. 그래서 우리끼리는 되게 화가 나. 왜 우리를 자꾸 나는 남윤주인데 자꾸 나한테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때 뭔가 아더에러라는 브랜드가 그때 런칭한 지 한 3년 차쯤 됐나? 홍대 플래그십을 갔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유통을 많이 안 하고 거의 해외 쪽으로 많이 했던. 그리고 플래그십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너희가 아웃도어야 컨템이냐가. 이렇게 가는 나는 맞아요. 나로 가려면 이커머스 쪽에서 거기는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웃도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컨텐도 갔다가 아웃도어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아웃도어로 들어가면 로고가 없고 스타 마케팅을 안 하고 대리점 사업을 안 하니까 볼륨에 묻히고
컨템으로 가면 컨템이 오는 고객들은 디자인을 더 패셔너블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뚜뚜고 묻히고 약간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그 다다음에는 매출이 2배가 되고 매출이 네, 2배가 되고 그다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협업했던 친구들 자체가 나우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런 디자이너들이라든지 근데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우 매거진이 기폭제가 됐어요. 나우 매거진이. 그때 이제 포틀랜드 편이 나오면서 저희가 공간 전시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골목길. 그러니까 우리는 단가가 좀 있으니까 홍대나 성수 문화는 아닌 것 같고 네. 강남인데 강남에는 스트릿 문화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좀 뿌려보자. 그래서 청담동의 골목길에 1층 거라지 저 아는 업체에서 잠깐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전시를 했던 네. 했고 뭐 도곡동에서도 골목길에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문화적 기반의 어떤 그 저희의 크루들이 생긴 거죠. 지금은 그래서 성장을 좀 했겠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나우를 아세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갈 길이 멀다. 네. 근데 그것도 마케터 입장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우라는 브랜드. 아 그렇다고 모든 대중분들이 되게 그런 매니아 브랜드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없고. 근데 블랙약이 했을 뿐이지 나우는 처음부터 대리점을 하지도 않았고 백화점 일부 매장 그리고 저희 자사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10년 된 컨텐츠 브랜드 모르는 패션업계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정도만 저희를 봐주면 좋은데 인지도라는 게 왜 뭔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첫 번째 트렌드 세터부터 마지막에 팔로워까지 있는데 이 팔로워까지 다 아는 브랜드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일 거고 네. 저 꼭대기에 있는 브랜드는 이 소수한테만 인정받아도 조금씩 내려오면 되거든요. 조금씩. 근데 원래 런칭할 때도 그 정도가 네. 목표였나요? 네. 완전히. 그럼 됐네. 그게 회사 내에서는 됐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려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어떤 브랜드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얼마야? 이거부터 물어보거든. 그것도 이제 온라인이 만들어놓은 우선순위가 아니 가격이 얼마야가 아니고 매출 볼륨이 얼마야 브랜드가. 아니 근데 접근하니까. 뭐 아까도 계속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고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인데 그걸 뭐 나쁘다고만 계속 손가락질할 이유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선구자가 있다면 그게 좋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둘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 끌고 가고 매출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참아줄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를 끌고 가려면. 그것도 그렇고 그런 시선들이 왜 힘들냐면요. 내부도 브랜드는 하나지만 조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브랜드의 철학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런 행보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게 더 많아요. 더 많았고. 근데 그럴 때 힘겹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대외적인 시선들이 느껴지면 이런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똑같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맞아. 우리가 스타를 썼어도 안 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진전하기가 힘든 구조가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이 한정적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뭐가 좀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우 할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개척자라고 생각이 됐다면 블랙약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성장해준 기존의 대리점주분들은 오프라인 베이스잖아요. 네. 그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은 지금 지역 경제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각각 지역에서 도시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로컬 샵이라는 로컬 공간을 만드는 굉장히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계시고 이분들하고의 뭔가 교류와 그다음에 산을 숲으로 보고 자연으로 보고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훨씬 더 작은 점들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랙약은 그래야 되는 브랜드고 한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명산백 자체가
명산백 자체가 온 나라를 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들을 더 듣기만 해도 그냥 머리 꼴 때린다. 네.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재미는 있겠죠.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블랙야크의 이 페르소나가 안철수 씨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전국 일주를 좋아하시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묵묵히 해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멋있게 보이고 네. 지금 뭐 블랙야크가 앞으로도 이렇게 뭐 로컬이랑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와닿게 뭐 블랙야크는 이런 거를 계획 중이다, 이런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정도의 라이트한 계획들을 뭐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오늘 뭐 너무 금방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우리 그 갈무리해야 지속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보다는 SDGs라는 걸 더 많이 쓰거든요.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음. 유엔에서 2015년에 193개국이 다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동 과제를 선정을 네. 했어요. 17가지 중에는 네. 인권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 여성에 대한 얘기 다 음. 있거든요. 음. 그거를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Therefore go. 좋으시네. 예. 아무튼 아무튼요. 그거에 대한 그 SDGs 협회가 헤드쿼터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기업이 이제 이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 저희가 얼마 전에 가입을 했고 네. 후임도 자문위원이 됐고 그거에 이제 일환으로 지금 플라스틱 수거해서 만드는 생태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월 말에 일단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블랙약이나 그 나오는 라이브 커머스 하나요? 라이브 커머스까지는 안 하고요. 아직까지는 안 하고 네. 있고, 그건 이제 유튜브는 혹시 대부분 했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에 이 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니죠. 예, 옆에 그 라이브 방송 그 전문가분 계시니까요. 제가 봤습니다. 방송을. 예, 끝나고 비즈니스 얘기 좀 하시고요. 네네네. 강하늘 얘기를 결국엔 못. 아이고, 아니, 근데 사실 이만큼 있는데. 오늘 강한을 얘기도 해야 되고 오늘 이 남윤주 팀장 이 개인적인 얘기도 제가 질문 지리스를 좀 꾸며놨는데 하나도 못 물어봤어요. 다시 나와야겠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예, 아무튼 뭐 1시간 동안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얘기를 해봐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야라고 대묻고 싶은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모시겠고요. 오늘 뭐 짧게 네. 나오신 소감도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어떠셨어요, 좀? 저 진짜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말을 잘하시네. 너무 많이 아 근데 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게 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이 독가스 같은 매력이 있어요. 얘기로 지속 가능성을 안전한 지속성. 얘기로 지속 가능성은 이거 꼰대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부 저희 스튜디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블랙야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남윤주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2부 끝내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패션쇼 공식 메일은 패션쇼 KR 골뱅이 gmail.com이나 스포츠 골뱅이 패쇼 이거 뭐라고 해요? 파쇼. 파쇼 스포츠 골뱅이 fa쇼.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구직 자 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있죠. 네이버에서 샵 패션쇼 검색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이너와 인디 브랜드 상품들을 볼 수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브랜드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패션쇼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도 좋고요. 브랜드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안내해드린 메일로 후원하고 싶은 아니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브랜드는 언제든지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20회 2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 텐데요. 요 마지막 멘트가 또 있네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